나이가 들수록 삶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프더라도 참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고, 통증이 있어도 일상에 밀려 스스로를 돌보는 일은 뒷전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중년을 지나 노년에 접어들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밤마다 허리가 욱신거려 뒤척이게 되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깨가 뻐근해지는 그런 불편함들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고 약을 먹고 물리치료나 주사치료를 받아보지만 잠깐 나아졌다가 다시 아파지더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결국엔 나이 들어서 그렇지라는 자조 섞인 결론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성우 원장은 말합니다. 통증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은 신호를 계속 보내며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통증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박 원장은 25년 이상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하며 병원 밖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단기간에 효과를 체감했던 비결이 있었는데 바로 하루 5분 세 부위 마사지를 통해 통증을 완화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복잡하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편안한 옷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손끝으로 몇 분만 몸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뭉쳐있던 근육이 풀어지고 긴장됐던 자세가 바로잡히며 점차 통증도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60대에서 80대 환자들 다수가 어깨와 무릎 통증이 줄고 허리를 펼 때의 뻣뻣함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억지로 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리듬을 이해하고 돌보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약이나 주사가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실천하는 작은 관리가 통증 없는 삶을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박성우 원장이 직접 진료 현장에서 많은 환자들과 나누었던 3가지 핵심 마사지 부위를 중심으로 그 방법과 실제 효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운동하세요 혹은 물리치료 받으세요 같은 일반적인 조언이 아닌 검증된 구체적 실천법입니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여러분이 다시 건강한 몸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매일 단 몇 분만 투자해보세요.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 분명 몸이 바뀌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통증을 줄이는 일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올해 70세인 이화자 씨는 수년간 어깨 통증으로 고생해 왔습니다. 팔을 들 때마다 머리를 감거나 옷을 입는 것조차 버거웠고 밤에는 욱신거리는 통증 탓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통증이 어깨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불편한 자세로 몸을 쓰다 보니 허리와 무릎에도 부담이 가기 시작했고 점차 걷는 것까지 어려워졌습니다. 그동안 여러 병원을 다니며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를 반복했지만 효과는 늘 단기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성우 원장을 통해 새로운 방법을 권유받게 되었고 뜻밖에도 그 해법은 어깨나 허리가 아닌 허벅지 앞쪽을 문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화자 씨는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지만 간단하고 위험하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과 저녁 허벅지 앞쪽을 손가락으로 꼭꼭 눌러가며 5분 정도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팔을 들 때의 통증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는 팔을 들 때 뚝 소리가 거의 나지 않고 무릎 통증과 허리의 뻐근함도 함께 줄어든 것을 체감했습니다.
그녀는 문지를수록 내 몸에 어디가 뭉쳐 있는지를 알게 된다며 통증이 오기 전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감각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꾸준히 마사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칭 습관도 생겼고 주변에도 방법을 전해주며 고마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허벅지 앞쪽, 특히 골반에서 무릎 사이 중간 지점에는 대퇴직근이라는 근육이 위치합니다. 이곳은 골반과 무릎을 동시에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근육이 뭉치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고 무릎이 뒤로 꺾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결국 척추와 하체에 부담이 쌓이며 다양한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사지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골반뼈 앞쪽과 무릎을 연결한 선의 13지점을 찾아 손가락이나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릅니다. 너무 세게는 말고 시원하면서 약간 아플 정도의 압력으로 좌우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양쪽 허벅지에 각각 1분 정도씩 하루 1회에서 2회 꾸준히 반복하면 근육 긴장이 풀리고 자세가 교정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근육이 단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풀어주다 보면 통증이 줄고 움직임이 훨씬 편해지게 됩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앉아 계시거나 다리를 자주 꼬는 습관이 있는 분들,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분들께 매우 효과적인 자가 관리법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8세 박정순 씨는 50대 초반부터 허리 디스크 증세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10분 이상 서 있기만 해도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저릿하게 퍼지는 통증 때문에 외출은 물론 일상적인 가사 노동조차 힘겨웠습니다. 물리치료, 침치료, 찜질, 약물, 주사치료 등 가능한 방법은 모두 시도했지만 증상은 잠시 완화될 뿐 금세 다시 악화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지인의 소개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성우 원장을 찾아오게 되었고 예상과는 전혀 다른 조언을 들었습니다. 허리 치료를 위해 당장 수술이나 약을 권하지 않고 발바닥을 꾸준히 자극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엔 의아했지만 간단한 방법이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박 씨는 하루에 2~3번씩 의자에 앉아 발바닥, 중앙에 움푹 들어간 부분과 뒤꿈치 근처를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가며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3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펼 때의 통증이 덜해진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박 씨의 걸음걸이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할 정도였고 일주일 후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지팡이 없이도 거뜬히 걷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박 씨는 복부 근육을 강화하는 간단한 스트레칭도 병행하며 통증 없이 지내는 날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는 수술을 고민할 정도였는데 단순한 발바닥 자극으로 이만큼 좋아질 줄은 정말 몰랐다며 주변에도 적극적으로 방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주요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치 형태의 중앙 부분과 뒤꿈치 근처는 허리와 하체, 내장기관과 깊은 연관이 있어 자극을 주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통증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사지 방법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편안히 앉아 한쪽 발을 다른 쪽 무릎 위에 올리거나 바닥에 앉아 손이 발바닥에 닿도록 자세를 취하세요.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발바닥 전체를 동그라미 그리듯 문지르되 특히 아치 중앙 부분을 집중적으로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뒤꿈치부터 발가락 밑까지 골고루 마사지하며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는 특히 부드럽고 반복적으로 자극해주세요. 한쪽 발당 12분 정도가 적당하며 혼자 하시기 어려울 땐 지압볼이나 작은 공을 발 아래에 놓고 굴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뇌에서 엔도르핀이라는 천연 진통물질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관절 통증이 완화되는 과학적 원리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발 마사지를 시도한 결과 통증 완화와 진통제 사용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만 당뇨로 감각이 둔한 분들이나 발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자극 강도를 조절하거나 의사와 상담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일 5분씩 발바닥을 정성스럽게 문질러 보세요. 단순한 습관이 온몸의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72세 조병선 씨는 평생을 공장에서 일하며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40대부터 무릎 통증이 시작되었고 70대에 들어서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수술을 권유받기도 했지만 고령인 탓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고 결국 휠체어에 의존하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수년간 물리치료, 진통제, 주사요법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통증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박성우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찾아오게 되었고 그는 병선 씨에게 무릎 뒤 오금 부위를 하루 3번 문질러 보라는 권유를 했습니다. 처음엔 큰 기대 없이 자기 전 시간을 이용해 무릎 뒤 오목한 부분을 5분 정도 꾸준히 눌러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먼저 좋아진 건 무릎이 아닌 허리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펴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고 2주가 지나자 무릎 통증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번째 주가 되었을 때는 수십 년간 달고 살았던 만성 요통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한 달 후 진행된 진료에서는 단순히 통증 감소뿐 아니라 무릎 관절, 주변 염증 수치와 척추 주위 근육의 긴장도가 뚜렷하게 낮아진 결과도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병선 씨는 휠체어 없이도 지팡이만으로 외출이 가능해졌고 지금은 주 3회 가볍게 산책을 즐기실 정도로 회복된 상태입니다. 무릎 뒤의 오금 부위는 한의학에서 위중혈이라 불리며 허리 통증의 효과적인 대표 혈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점은 몸의 뒷면을 따라 흐르는 방광경락의 주요 경혈 중 하나로 자극 시 허리부터 발까지 이어지는 경락이 활성화되면서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마사지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 뒤쪽 주름의 한가운데 움푹 들어간 지점을 찾습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듯이 잡으면 엄지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닿는 그 부위가 바로 위중혈입니다. 그곳을 엄지손가락으로 23초간 꾹 눌렀다가 천천히 떼는 동작을 5회에서 7회 정도 반복해주세요. 너무 강한 압력은 피하고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 자극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누르고 떼는 동안에는 호흡을 편안하게 유지하고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가볍게 다리를 풀어주거나 일어나서 움직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허리 디스크로 다리까지 당기는 통증이 있는 분 또는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어 허리와 무릎에 부담을 자주 느끼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단, 무릎 뒤에 심한 정맥류가 있거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강한 자극을 피하셔야 합니다. 작은 자극이지만 몸 전체의 긴장을 풀고 통증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인 포인트입니다. 무릎이 아프더라도 허리를 직접 건드리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이렇게 무릎 뒤 오금 부위를 활용한 간접적 접근으로도 통증 완화의 가능성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사지는 간단하면서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관절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으로 또 안전하게
마사지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을 함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마사지는 식사 직후에는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사지를 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는데 이로 인해 소화기관으로 가야 할 혈류가 분산되면 오히려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복부에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를 하신 후에는 최소 30분 정도 여유를 두고 마사지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몸이 과도하게 피로한 상태에서는 마사지를 무리하게 시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체력이 많이 소진된 상황에서 마사지를 시도할 경우 근육이나 관절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신 후 가볍게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오래 마사지를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짧은 시간 동안 하루 2에서 3회 나누어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짧고 규칙적인 자극은 근육 회복에도 도움이 되며 신체의 부담도 덜 줍니다. 마사지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마사지를 마친 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뭉친 근육을 풀어준 다음에는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회복할 수 있어 자세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마사지 중 단순한 통증을 넘어서 저림, 화끈거림, 감각 둔화 등의 신경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중단하시고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닌 신경 자극이나 염증 반응의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사지 도구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사용법을 반드시 정확히 숙지하신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지압봉이나 폼롤러, 마사지건 같은 도구를 많이 활용하시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멍이 들거나 근육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뼈가 돌출된 부위나 피부층이 얇은 부위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마사지는 간단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몇 가지 기본 원칙만 잘 지켜주셔도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피며 꾸준히 그리고 바르게 마사지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박성우 전문의는 관절 통증 완화를 위한 마사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몇 가지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생활 환경과 감각 자극을 이용한 회복 보조법입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습관은 아로마 테라피의 활용입니다. 마사지 전후로 라벤더나 로즈마리, 유칼립투스 같은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면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디퓨저나 손수건, 따뜻한 물에 몇 방울 떨어뜨려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숙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통증 회복에는 숙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너무 푹신하거나 너무 단단한 침대는 피하고 체형에 맞는 베개와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밑에 쿠션을 받치면 허리의 부담을 줄여 통증 없이 더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호흡 근육 이완법입니다. 복식 호흡을 통해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는 마사지 효과를 더 오래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하루 3분 정도만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마사지와 함께 더욱 확실한 통증 완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박 원장님은 통증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꾸준함을 강조합니다. 특별한 장비나 큰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 5분 자신의 몸을 살피는 시간만으로도 통증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벅지 앞쪽을 부드럽게 눌러주고 발바닥을 문지르고 무릎 뒤,
오금을 자극하는 이 간단한 방법들은 겉보기에 소박해 보이지만 오랜 시간 수많은 환자들의 몸에서 실제 효과를 보여준 관리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대단한 치료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이어가느냐입니다. 통증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가벼워진 몸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움츠리던 움직임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불편했던 일상이 서서히 회복되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 차이가 없더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통증을 이겨내는 힘은 작은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실천이 쌓여 결국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